예, 그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생색내기식 그 대책안을 많이 발표하는데 그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그 홍준표법이 왜 위헌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 이것이 위헌이냐면은 첫째, 통보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 제1 동포들이요, 영사과로부터 대통령 선거에 참석하세요라고 개별 통지가 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당신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니까 국적 이탈을 하세요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한인 2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국적 이탈 의무를 몰라서 대부분이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호련이 다문화 가족 그 사람들은 영어권인데 그 사람들은 영어로 홍보해 준 적이 없습니다. 대사관 웹사이트에 영어로도 없고 미국 신문에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적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5세 상향하는 거 지금 18세도 몰라서 못했는데 25세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또 통보 절차가 없는 건 그 위헌성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불가능해 해서 미국에서 공직 진출이나 정계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인 2세들이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 신장을 하면은 그것은 한국의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을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울 좋은 지금 슬로건에 되는데 이 이슈를 또 헌법재판소 4차 헌법소원에 제기했습니다.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된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공직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해외 동포 2세가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만 공직 진출로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공직 진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직 진출은 굉장히 넘기 때문에 사관학교, 미국 군대, 그 다음에 FBI, CIA, 그 다음에 뭐 나사, 그 다음에 연방 공무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뭐 시의원 여러 군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직 중에서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우리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에 하청하는 데가 많아요. 뭐 컴퓨터에. 그러면은 거기 사기업인데도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합니다. 왜? 연방 정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직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종걸 의원의 임시구제안이라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은 18세 못한 사람 구제해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신청하게. 근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국적 이탈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국적 이탈 허가, 국적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서류는 얼마나 내야 되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직에 진출하는데 신원조회를 하는데 당신은 이중국적자입니까? 예스, 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서 직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언제 다 합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탁상 행정에 불과합니다. 즉, 이 위헌성을 눈가리게 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 시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혜택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리고 한국에 처음 가는데 근데 굉장히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들이 한국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 조카가 여기서 이제 시민권을 따고 그리고 유학생들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이 조카 시민권자니까 영주권을 받아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네 그 아이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그랬더니 아 무슨 말을 하냐고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 결혼을 한국에도 올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한국법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홍보도 하지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법이 돼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사과의 그 비전문성 그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영사과가 그 홍준표법을 홍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한인 2세나 3세 해외 동포들이 그냥 피해를 보고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동포 한 분은요, 자신의 아들이 이중국적자라는 걸 알고 일본에 있는 전 한국 영사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답이 다 틀리대요. 또 어떤 곳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법무부에 확인하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무조건 호적에 올려야 됩니다. 뭐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또 한 곳만은 호적에 올리는 걸 조심하세요. 신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걔 영원히 이중국적자 증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서류가 뭔지 그리고 관할 지역이 어딘지 말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홍준표법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이 집행기관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이 아무리 개정된들 누가 그걸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헌성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비전문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